오늘은 1931년부터 2011년까지 살았던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가는 비, 이슬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복한 집에서 사남매 중 막내에다 외동딸로 태어난 주인공 수자는 오빠들 모두 인류대학에 들어갔지만 부모 욕심에 차지 않는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몇 번씩이나 본 후에도 현재의 며느리와 과거에 중매에 들어왔던 교수를 사사건건 비교하며 아쉬워하고 경멸하는 게 취미였다. 그러나 아들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고 며느리들도 그럴수록 잘 살아 보이는 것만이 시어머니를 약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 수자는 성격이 조신했고 오빠들보다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으므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되려니 생각했다. 나의 가치관으로 보건대 수자의 어머니는 천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수자는 어머니의 바람과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첫 미팅에서 만난 겨우겨우 사는 집안 자식인 찬우하고만 사귀다 대학 졸업 3년 후에 결혼합니다. 찬우네가 애써 장만한 전세방이 그 많은 세간살이를 다 들여놓을 만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서야 안 어머니는 아이고 난 부끄러워, 아이고 우세스러워 하면서도 세간에 맞춰 집을 늘리도록 아무도 모르게 쉬쉬 거액을 대주기까지 했다. 수자도 찬우도 원하지 않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가운데 결혼식을 치르게 되니 오랜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한다는 감동은 퇴색하고 어쩔 수 없는 대세에 떠밀려 결혼할 수밖에 없이 되어버린 한 쌍처럼 지칠 대로 지쳐서 식장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상상했던 낭만적인 무드와는 다른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녀는 일이 끝난 후 당연히 위로받을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러나 수색을 하듯이 꼼꼼하고도 샅샅이 뒤처리를 끝낸 찬우는 다시 불을 끄고 그렇게 줄담배만 피는 것이었다. 수자는 신랑의 영문 모를 줄담배와 완강한 침묵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이튿날 아침 수자보다 먼저 깨어난 신랑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겁습니다. 수자는 와락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녀는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의식할 겨를도 없이 그의 가슴으로 뛰어들었다. 위로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두어 번 토닥거려 주었다. 그리고 밀어냈다. 그는 여전히 섬뜩한 눈길과 쓰디쓴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나가서 할까? 찬우가 창밖으로 어두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바다가 보였다. 밖으로 나간 신혼부부는 모래밭을 거닐다 어느 계단에 앉고 찬우가 말합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7년 동안이나 연애하던 사람의 목소리답지 않게 생소하게 들려서 수자는 화들짝 놀랐다. 그런 수자를 그는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놀랐느냐고 책망하듯이 물었다.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넘겨짚어 놓고는 이제 와서 그 말을 수자가 한 것처럼 받고 말하고 있었다. 도대체 나에게서 뭘 알아내고 싶은 걸까? 청춘 남녀들은 그들의 피가 너무 뜨거워서 사랑과 욕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권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를 가져보라. 만약 관계 후에 더 뜨거워지면 결혼하라. 하지만 관계 후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결혼하지 마라. 이 소설의 남녀는 결혼 후 첫 관계를 가졌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비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라면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솔직함을 싫어하는가 봅니다. 잠시 후 찬우는 내가 먼저 말할게, 나도 고백할 게 있어 하면서 군대 가 있는 동안 창녀들과 잔 적이 있다고 말하고 수자에게도 고백을 다그치지만 다른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수자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찬우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른 신혼부부처럼 기사가 시키는 대로 신부를 안으라면 안고 뽀뽀를 하라면 뽀뽀도 합니다. 침대에선 애무 없이 함부로 취급합니다.
차은우가 말합니다. 남들처럼 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알아? 남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걸 나는 죽자꾸나 노력해서 흉내를 내다니 내 더러워서. 그렇게 7년을 살았다. 살았다기보다는 순전히 눈가림으로 살아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노력하다 보면 수월해질 날도 있으려니, 꾸미다 보면 몸에 익을 날도 있으려니 하는 게 수자의 가냘픈 희망이었다. 하지만 속 좁고 찌질한 남자 차은우는 수자가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다는 고백을 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수자는 이따위 옹졸한 남편과 곧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내숭 떤다고 할까봐 성적으로 모르는 척하지도, 못 말리게 음탕한 여자라고 할까봐 뭔가 아는 척하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여자로 살고, 그녀의 어머니는 비록 천박하지만 딸의 문제를 딸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허점은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이 문장에서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언젠가 한국 내부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내가 어떤 의견을 내자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함부로 혀를 놀린다고 비아냥거렸던 지인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지인은 박완서 작가나 다른 지성인을 통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뒷덜미에 묻은 때는 남의 눈에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상식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 소설 속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자는 결국 이혼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무식한 독재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장은 마이크를 잡으면 놓고 싶어하지 않는 만연체 형이면서도 머리에 든 것은 없어서, 소설 속 여자는 속 들여다보는 솔직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속을 남들이 들여다보면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그녀에게 속을 보여주면 역겨워합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 생활 중에 썼던 가면, 즉 속으로는 부자연스러우면서도 겉으로는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남들 흉내내는 가면을 이혼 후에도 계속 쓰고 다니면서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녀의 젊거나 늙은 파트너들도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아야 그녀는 마음이 편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은 솔직한 남자를 그녀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전 남편이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을 쓰고 그녀를 대했더라면 그 두 사람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옹졸하고 치졸한 수자의 남편이 싫지만 가면 좋아하는 수자도 싫습니다. 그래서 솔직함을 싫어하는 수자와 솔직함을 좋아하는 나는 소통이 안 됩니다. 수자는 수자대로,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